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사주를 풀이하는 방법을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격이 이 클래스가 높으냐 낮으냐, 클래스가 높으면은 이른바 좋은 사주에 해당하고 낮으면은 보통의 사주 또는 나쁜 사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보려면은 우선 그 격이, 이 사주의 그 격이 어떤 격국으로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1절에서는 그 격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격이 어떤 경우에 변화되느냐, 즉 지장간이 중지나 여기가 투간이 된다든지 지지에서 삼합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대운에서 투간이 되든지 또 대운에 의해서 삼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격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격을 찾아내는 그 원칙적인 그 방법을 1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격이 찾아졌으면은 그 격이 이른바 유정하고 유력하냐. 그러면은 격이 그래스가 높은 것이고 반면에 무정하거나 무력하면은 그래스가 낮은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격이 높으려면은 이 성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어떤 경우에 격이 성격이 되고 격이 완성되지 못하고 즉 실패한 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폐격이라고 하죠. 폐격 또는 파격이라고 하는데요. 8개의 스탠다드한 아주 표준화된 그 각각의 격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고 어느 경우에 파격이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요. 8절에서는 이 상신의 기묘함을 논한다는 건데요. 이 기묘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리죠. 상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신은 격을 성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신이 깨졌다, 극을 받는다든지 합으로 기반이 되면은 무조건 파격입니다. 그래서요, 2절과 8절은 이 격이 성격이 돼서 사주의 그릇이 크냐 작으냐를 구분하는 아주 핵심적인 자평진전에서 차지하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평진전은 이 격의 이 사주의 그릇이 큰지 작은지 또는 사주의 클래스가 높은지 낮은지를 가지고 보는데 이 격의 어느 경우 8가지의 격 중에 어떤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성격이 되고 패격이 되고 또 성중유패, 패중유성이 되고 그렇게 성격시키고 또 깨졌는데 다시 이 패중유성 다시 성격을 시키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글자가 이 상신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게 상신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무조건 좋은 사주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상신이 깨졌다. 그걸 받는다든지 합으로 합반, 기반이 되면은 이런 나쁜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주면 이게 아주 굉장히 좋다는 표현을 이게 극기에서 극천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죠. 이 사주의 격국의 고저가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사주가 51만 8,400개가 있는데 에, 어떤 사주는 그릇이 크고 즉 클래스가 높고 어떤 사주는 클래스가 낮고 그릇이 작고 그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심희춘 선생이요. 예, 이걸 보면은요.
자평진전 원문에 원령에서 이미 용신을 얻으면은 예, 자평진전에서 용신은 격국이라고 그랬죠. 격을 얻으면은 그 소리죠. 이 격은 전적으로 찾는다. 어디에서 원령에서 찾는다는 거죠. 이렇게 원령에서 용신 이 격을 얻으면은 별도의 위치에서 반드시 상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갑이 6월 달에 태어나면 정관격이죠. 그러면요, 월령 이외에 다른 곳에서 월령과 일간을 제해놓고 다른 6군데 중에서 상신을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선생님들은 이 상신을 대운에서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분명히 별도의 위치에서 이것은 사주 원국을 의미합니다. 즉 월령과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6군데에서 상신을 찾는 것이 찾으라는 이야기죠. 대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신이 그렇다면 뭐냐? 평진전에서는 임금에게 재상이 있는 것과 같이 나의 용신을 보호자하는 것이 상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예를 들면 이 정관이 재를 생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관격이죠.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정관은 길신 중에 하나니까 수운용을 하죠. 그래서 수운용 역용은 이 상신을 찾는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게 이 길신에 해당하니까 정관은 재성으로 생을 하든지 생을 받든지 또 인성으로서 정관을 보호해 줘야 되죠. 정관은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니까요.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이 비겁이 분탈해 가는 것을 정관이 비겁을 극함으로써 분탈해 가지 못하게 해서 내 목숨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정관이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이니까 제로 생해줘야 된다는 거죠. 좋은 역할을 제대로 똑바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정관이 이 침탈당하면 안 되니까 침탈은 이 식상으로부터 극을 받는 것인데 인성이 식상을 극함으로써 정관을 보호해 주죠. 이 식상의 침탈로부터 어, 침탈하지 못하도록 인성이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관격은 길격이기 때문에 순용을 한다. 순용을 할 때 재성이나 인성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정관격의 원칙적인 성격 요인이죠. 정관격이 또 성격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 이 신금이 이 본기가 이렇게 투 해서 투 관은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도 성격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설명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저평진전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투관이라고 그러죠. 투관이 돼도 성격이 되고 반면에 이제 합격이 되는 경우는 이 상관으로부터 경관하는 거죠. 상관, 경관, 의화백단이라 합격이 되는 거죠. 또 정관이 칠살과 함께 있다. 그럼 관살 혼잡으로 이 정관이 청어지가 못해. 청어지가 못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작용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작용을 하느냐? 비겁이 재성을 분탈해가지 못하도록 비겁을 극해서 통제 관리하는 작용력을 이 관살이 혼잡돼 있으면 정관이 잘 하지를 못해요. 혼잡돼 있으면은 이제 편화된다고 그러죠. 즉 칠살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을 극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격 요소 상관을 본다든지 또 이 칠살과 혼잡돼 있다든지 그게 두 번째고요. 또 이 정관 자체가 중간이라고 또 나와 있어도 청어지를 못하다고 보는 거죠. 역시 이 합격 요소입니다.
음, 이런 이 정관격이다 그러면 선생이 지금 말씀드린 정도는 그냥 머리에서 당연히 떠올려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재생관을 이제 제로부터 생을 받는다. 그러면 일간이 어느 정도 왕할 걸, 힘이 있을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 관이, 이게 정관격인데, 재의 생을 받는다. 그러면 재로부터 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른바 재로 생을 받으니까 성격이 된 거죠. 이렇게 재로 생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관이 용신이다. 이 정관이 용신이고 이 재가 상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기 판단의 기준은 이 정관이에요. 만약에 상관이 왔다. 그러면 이 상관, 경관, 이 정관을 극하니까 상관은 여기서 기신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재성은 이 정관을 생해주니까 기뻐하죠. 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신은 어, 무조건 희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신월에 나오면 이런 경우 이제 제격이죠. 제격. 이 제격이 성격되려면은 재성도 길격이기 때문에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관을 생해서 관도 역시 이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성을 침탈해 가는 애들이 이 비겁인데요. 비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비겁이 재성을 분탈하지 못하게 하니까 재성 입장에서는 정관이 이 재성을 지켜주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제 기억이 성격이 들려면은 식상에 생을 받든지 정관을 보든지 이런 거요. 정관을 본다는 얘기는 이제 재생관을 하니까요. 나 입장에서 이게 반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약할 수가 으니까 재생관 하는 경우는 내가 이른바 신왕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식상에 생을 받아서 성격된다는 경우도 내가 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힘이 약하다. 아, 재성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때는 인성으로서 나를 생존해 주는 게 좋죠. 근데 인성이 오면은 이게 제가 인성을 극을 해요. 그래서 이 제극인이 안 되도록 연이나 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성격이 됩니다. 이게 제 성격이고요. 제 성격이 합격되는 경우는 제가 살을 보는 경우죠. 예, 그러면은 합격이 되는 거죠. 또 재성이 약한데 예, 약한데 비겁이 왔다. 그러면 이 재성이 박살나기 때문에 역시 합격에 해당하는 거죠. 또 재성이 정관을 생하고 있는데 재생관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 떡 떴다. 그러면 이 상관이 모두 다 재성을 통해서 정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다이렉트로 정관으로 직접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주의 그 위치, 이런 글자들의 위치 순서를 잘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유념하시고요. 이렇게 병화가 신월에 나오면은 어, 이게 이제 제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왕에서 관을 생했다 그래서 제왕생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평진정 원문에서도 이렇게 했죠. 제가 왕에서 관을 생한다. 제가 왕한다 쓰리는 제가 천간으로 투관이 된 거죠. 그래서 정관을 생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금생선. 이런 경우 제가 용신이고 이 제가 용신이죠. 그러니까요. 뭐가 희신이고 뭐가 필신인지 희귀 판단의 준거, 표준이 되는 것은 이 용신입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그래서 용신이에요. 그리고요, 이 관은 이 상신이라고 그랬죠. 이게 재성은 길신이니까요. 식상이나 정관에서 찾는 거죠.
이게 수은용의 논리에 딱 맞게 돼 있는 것이죠. 식상도 쓸 수 있고 정관도 쓸 수가 있는데 그 전제는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쓸 수가 있는데 식상이냐 정관이냐 그건 이제 구체적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이름 제가 왕에서 정관을 생한다. 이렇게 일간이 근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유력해야죠. 그러면 이른바 성격이 되는 것이죠. 이때 희귀 판단의 기준은 이 용신인 이 재성이 재성을 기준으로 희신, 기신을 판단하고요. 이게 상신이 이 사주를 성격시키는 결정적인 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이 상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의 용신을 도와주는 겁니다. 재상이 임금을 좌상이나 우상이 임금을 보좌하듯이 여기서 상은 서로라는 뜻이 아니라 돕다는 도와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나의 용신을 도와주니까 내가 용신이 재성이면은 이 정관이 재성을 보호해 주는 거니까 역시 도와주는 의미가 있죠. 식상도 재성을 생해 줄 수가 있으니까 생재해 주니까 역시 도와주는 거죠. 상신의 원칙적인 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요. 살이 식신의 제어를 받았다. 통제를 받았다는 얘기죠. 관리를 받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경금이 4월에 나면은 이것이 칠살격인데요. 칠살격은 성격 되려면은 칠살 이 녀석은 힘이 막강해서 아주 날뛰기 쉽죠. 나를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나를 괴롭히고 극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식신이나 상관으로 잘 재련을 시켜야 됩니다. 잘 이렇게 훈련 길들여야 돼요. 통제 관리를 하는 거죠. 식신으로 통제 관리하는 것을 식신제살이라고 하고요. 상관으로 제사를 하는 것을 어, 상관대살이라고 하고요. 음일간의 상관인 경우는 이 편관과 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관합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칠살격은 나와 이 칠살과 이 식상의 힘이 비슷비슷하면 대귀격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반면에 이 편관격이 합격이 되는 요소는 재로부터 생을 받으면 더 힘이 막강해서 얘가 준동을 하죠.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내가 강한데 이 편관이 인성까지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나를 또 생하고 있다. 그래도 역시 합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칠살기억 그러면은 자동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칠살이 식신의 통제, 식신으로부터 통제를 당하고 받고 있는데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칠살이 용신이고 식신이 상신이다. 이게 용신이다. 그러면 이런 데서 오는 글자가 일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희신이냐 기신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칠살이라는 얘기죠. 대운에서 오는 글자, 청간과 지지의 글자가 좋은 운이냐, 나쁜 운이냐,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주 모두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모두를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전체를 종합해서 어, 운의 운이 좋은 운이냐, 나쁜 운이냐를 판단하라고 저평균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여덟 글자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입해야 될게 예, 이, 이 용신입니다. 원령이죠. 이 격이죠. 격을 기준으로 희기를 판단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여덟 글자 모두 중에 이 원령이 차지하는 그 웨이트, 비중, 가중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신으로 제사를 하죠. 그러면은 얘가 용신이죠. 용신이라는 얘기는 희신과 기신,
이런 데서 오는 글자나 대운에서 오는 또 글자가 유리한 글자냐, 즉 희신이냐 귀신이냐를 판단하는 일차적 준거가 요 용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건 상신이죠. 이 상신은 요거를 칠사를 이제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거니까요. 통제 관리하는 거죠. 통제 관리함으로써 칠살의 그런 사악한 면, 나쁜 점을 잘 관리,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격을 성격시키는 결정적인 글자. 이 경우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데 이 경우도 용신을 돕는 것입니까? 보좌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관리 식신 제사를 해서 관리 통제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 칠살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한테 이 칠살이 권력이나 승진이나 그런 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고 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쪽으로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신으로 인해서 관리, 통제를 받음으로써 얘가 정관처럼 나에게 유용하게 내가 이 평관을 써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승진이라든지 뭐 선거에서 당선된다든지 그런 일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상신에 이것도 이제 상신을 얻는 경우 보면 이건 칠살격이니까요. 1차적으로 역용을 해야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극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 이 역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권의 1절에서 격을 찾는 그 원리를 말씀드릴 때 수운용, 역용은 이 상신을 찾는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다. 그걸 얘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건데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에는 이런 용신과 상신의 관계 이런 것은 일정한 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법이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상신, 이게 용신, 희귀 판단이 용신 기준으로 한다. 그게 이제 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법에 의해서 통변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변의 묘를 살리려면은 한마디로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신. 무릇 전체 사주의 격이 이 한 글자의 의례에서, 한 글자의 의지에서 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상신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최종적인 상신.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표현입니다. 상신을 찾는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 수용, 역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알아서는 이 통변의 묘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통변의 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주 전체에서 어떤 한 글자에 의해서 이 사주의 격국이 성격이 되는, 이루어지게끔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글자가 상신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정관격에서 재성을 본다든지 이런 게 다 상신이죠. 상신이죠. 이 상신 글자 때문에 각각의 격이 성격이 되는 것이죠. 이 한 글자의 의지에서 한 글자로 인해서 격을 성격시키게 하는 그 글자는 그 글자가 상신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나의 용신을 보좌해 주는 것을 상신이다.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니라 이거는 원칙적인 표현이고 각각 구체적인 사주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살려서 상신을 정의하자면 이 밑에 있는 이 표현이에요. 사주 전체의 격을 그 한 글자 때문에 격을 완성시키는, 성격시키는 그 글자가 상신이다. 그러니까 상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중요하니까 그 표현을 아주 간절하다, 아주 절실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보면요. 그래서 이 상신 그러면은 나의 용신을 보좌하는 신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 상신 한 글자로 인해서 사주의 격, 전체의 격의 성격시키게끔 하는 그 글자를 상신이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또 원문을 보면요.
용신이 상처를 받는 경우보다 어, 용신이 상처를 받는 것은 용신이 깨지는 것이 더 심하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일간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사주가 나빠진다는 거죠. 일간이 극을 받는 경우보다 용신이 극을 받는 것이 더 사주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갑이 6월 달에 태어나면은 정관격이죠. 정관격은 성격이 되려면 재로 생을 받든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든지 또 투관이 되든지 등이 있고 합격이 되는 경우는 어, 이 정관이 상관을 보면 합격이죠. 또 칠사를 봐도 관살 혼잡으로 합격이고 중간이 돼도 합격이에요. 상관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정관격이 상관을 봐서 상관 경관이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일간은 극을 안 받았지만 일간도 극받고 용신도 월령도 극받으면은 일간 극받은 것보다 월령이 극받은 게 더 심하다는 게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령이 극을 받으면 잠정적인 합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정적인. 그리고요. 상신이 극을 당하면 상신이 상처를 받으면은 용신이 상처를 받은 것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이제 상관 경관으로 이제 합격이 됐죠. 이 상관을 임수가 편인으로 정임합으로 해서 이 정화가 상관이 룰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즉 정관을 극하지 못하도록 합으로서 기반시키죠. 그걸 합반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정관이 온전해지죠. 얘가 정화를 극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임수가 이른바 상신이 되는 겁니다. 상신이요. 그런데 이 용신이 극을 받으면은 이 상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기신을 시기 판단의 기준은 용신이라고 했죠. 용신의 입각에서 시기 판단을 하니까 정관은 상관을 보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기신이에요. 기신을 이 상신이 아, 합으로써 묶어버리죠.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럼 완전 작용력이 제로가 되느냐? 룰 브레이커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룰 테이커 역할을 하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이걸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상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용신이 극을 당하면은 상신으로서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구응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격이 됐는데 다시 합격이 되는 것은 기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대기한다 그러죠. 기신을 쳤다. 그러면 성중유패가 되는데 다시 그 패가 된 것을 이 상신으로 이렇게 합의나 그걸 해가지고 작용을 하지 못하게 기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격이 된 거죠. 다시 패가 됐다가 다시 성격이 되는 거죠. 패종유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령 용신이 그걸 상처를 받으면은 상신에 의해서 회복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생이 좀 전에 용신이 그걸 당하면 이렇게 정관이 그걸 당하면 잠정적인 파격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상신에 의해서 다시 구제될 수가 있으니까요. 부응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신마저 이게 이제 무토가 와서 그걸 했다. 그러면 이제 확정적 곧바로 상신이 깨지면은 곧바로 패격입니다. 곧바로 사주가 안 좋은 사주로 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거예요. 일간이 극받는 경우보다 이 원령, 용신이 극받는 게 더 안 좋고, 용신이 극받는 경우보다 상신이 깨지는 게, 극받아서 깨지는 게 최고 안 좋다. 이게 안 좋은, 이게 상신이 깨졌다. 상처를 받았다. 그럼 곧바로, 바로 즉시 합격입니다. 안 좋은 사주입니다. 이 말씀도 꼭 기억을 해 놔야 되는 말입니다. 예컨대 갑이 6월 달에 태어나면 갑이 6월 정관을 사용한다 이거죠. 정관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화가 투였고 임이 투였다. 정화가 투여서 임을 만났다. 이제 요 경우죠. 그러면요, 이렇게 합을 해서 상관을 합을 하고 이게 상관은 묶어놓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서 관을 남겨놨다 이거죠. 이제 온전해요. 이제 화급금을 안 당하죠. 상관으로부터 그걸 안 당해서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되는 거죠. 요게 얘의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임수거든요. 얘가 상신이에요. 이 상신이요. 그래서요, 이 사주 전체가 임수의 상신, 임수라는 상신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주 전체가 임수의 의지에서 이 사주 전체가 성격이 된다는 얘기죠. 얘 때문에 합격이 되는데 얘를 작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 정합격이 이제 성격이 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 사주 전체에서 꼭 필요한 이 한 글자가 전체 국의 성격과 합격을 좌우하는 글자입니다. 얘가 깨지면 100% 무조건 아, 합격입니다. 그만큼 상신이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그 자라는 재성을 쓰는데 재성격이죠. 제격이죠. 제격이 성격되려면 식상으로 생을 받거나 관을 생하거나 그래야죠. 이런 경우는 모두 식상으로 생을 받는다. 또 정관을 생해준다. 이런 거는 일간인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요. 일간이 내가 조금 약하면은 인성으로서 생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인성은 이 제극인을 받기가 쉽다. 그래서 제극인을 받지 않으려면 연과 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성격된다. 그렇죠. 또 합격되는 경우는 살을 생하거나 또, 재성이 약한데 비겁이 와서 이 재성을 극하면은 이 제격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죠. 합격이 되죠. 이런 경우에 갑이 투했고 아울러 병도 투했다. 그러면은 이게 제격인데 갑이 투하면은 이게 이제 칠살이 투여인 거죠. 그래서 재생살이 한 거예요. 재생살. 그럼 합격이죠. 합격인데 다시 양인 겁재가 나타나서 갑기합, 기갑합으로 칠살을 관리 통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전적으로 기라는 상신에 다 의지하고 있다. 이 사주 전체가. 왜 재생살, 지지는 고요하고 활동을 못 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수생목, 재생살을 합니까?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청가는 동한다고 그랬고, 지지는 고요해서 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관이 돼서, 이 지지는 쓰임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지지 입장에서는 천간으로 투간이 돼야 쓰임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이 개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쓰임을 드러내는 거죠. 또 반면에 천간은 통분을 해야만 제대로 활동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천간과 지지의 관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자평진전 원문 그 1권 1절에서는요. 평가는 지지를 위해서 베풀어 준다. 활동을 해준다. 시행을 하면은 실시해 준다. 그럼 지지는 그것을 받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고 지지는 천간에게 록봉, 월급을 준다. 그런 관계로 설명을 했죠. 이렇게 제가 지지에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천간을 생합니까? 생하지 않아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한다고 합니까? 예, 천간이요. 활동해가면서 얘 물기운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빼가는 거예요. 지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빼가는 게, 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 원리를 모르고 지지는 다 정한데 월지 하나만은 동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죠. 그건 뭐야? 자평진정 원문을 그 양반도 하면 사주 평생 그것만 하신 분인데 자평진정 원문을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평진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지지는 다 정한 상태예요. 원령이라고 그래도 그냥 쓰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평진전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뭐 연지나 일지, 시지는 정한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쓰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원령만은 활동해서 가지고 이렇게 재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하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지가 생한 게 아니라 천간이 빼간 거예요. 물을 빨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요. 또 삼합이 되면은 이제 신자진 삼합이 되면은 이게 이제 심유천 설하고 선생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지가 정한 글자인데 얘가 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얘가 삼합이 되든지 아니면 충을 맞아야 얘가 흔들흔들해서 뭔다. 그런 논리를 설하고 선생은 피거든요. 그런데 평생 아까 그 말씀드리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설하고 선생님은 그런 논리라도 제시를 했죠. 그냥 원룡은 그 자체로 통한다. 그래서 재생산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있는데 그건 자평진전의 취지가 아닙니다. 심희천 선생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중에 얼마나 이 자평진전을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엉터리가 많은지 알 수가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기 귀찮을 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선생이 어려워도 이렇게 원문을 하는 것이 이 원문으로 그 나머지 모든 주장들을 그냥 다 그냥 일갈하는 거죠. 그냥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에 그것만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해서 이 어렵지만 이 원문을 가지고 하는 취지가 여기에 있어요. 좀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예, 을목이 칠사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연에서 정이 나왔고 이게 연이 정이라고 했고요. 월은 개수라고 했어요. 연은 정이고 월은 개수고요. 그리고요 시상에 이게 시의 무토를 봤어요. 요거죠. 그러면은 이게 칠살격인데 이렇게 에, 칠살격이라 식신으로 제사를 해야죠. 칠살격을 성격시키려면 식상으로 통제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식신 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성이 와가지고 편인이 와서 식신을 극해요. 그래서 정화가 활동을 못하게 해서 이게 폭격이 된 거죠. 식신 제살로 성격이 됐는데 인성이 와서 식신을 작용력을 못하게 상체를 망가뜨렸어요. 그럼 합격이 됐어요. 이게 이제 성중유패가 됐죠. 다시 무토가 와가지고 재성이 와서 무기 합으로 이 인성을 제거하죠. 그러니까 정화가 제사를 다시 통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무토가 이 전체의 국을 성격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무토예요. 그래서요, 무게 합을 함으로써 인성을 합을 함으로써 정화로 하여금 제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사주 전체가 이 무토라는 상신에 의뢰해서 성격이 된다는 거죠. 무토에 의지해서 성격이 된다. 그래서 무토가 상신이죠. 이게 이제 지난 영상에서 사주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라고 할까요? 성립해서 이런 사주 기둥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영상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요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거든요. 이거요. 근데 요거는 사주의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인데 그 경우의 수에 없는 사주를 심유천 선생이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 선생이 실수를 하신 거죠. 그러나 이 심 선생의 이 업적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자그마한 실수죠. 아주 귀염둥이로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그 용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격국의 성격, 패격 설명하는 과정에서 없는 사주 51만 8,400개의 경우의 수에 있을 수가 없는 사주를 예를 들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게 실수가 가끔 한 번 하면은 그냥 귀염둥이로 봐줄 수 있겠으나 그 실수가 지속 반복되면은 그거는 그 양반의
그 실력이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생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지난 영상 이 사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요. 이게요. 정년이 되면은 정임 한목이죠. 그러니까 갑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진에서 갑진이니까요. 오에서는 병오가 되고요. 신에서는 식신관인계니까 무신이 되는 거예요. 무신 다음에 유니까요. 무 다음에는 기예요. 그래서 기유월이 돼야 맞아요. 정년이면은 기유월에 돼야 돼요. 또요. 계유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은 뭐가 와야 되느냐? 갑년이나 기년이 와서 진에서 무진 갑기합토니까요. 무진월이 와야 여기 6월 달이 되면은 닭월 달이 오면은 계유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요. 요거는 뭐 심 선생의 실수라고 그냥 귀염둥이로 넘어가지고 이것은 상신이 파요. 여기도 천간에 있죠. 여기도 천간에. 이게 다 천간에서 상신이 작용을 하는 경우죠. 이게 보통 사람들 그냥 상신 그러면은 뭐 천간지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요. 분명히 심희촌 선생이 이렇게 천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천간의 상신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지의 상신이에요. 이게 저평진전의 그 탁월한 점이 이런 점에 있습니다. 대부분 상신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저평진전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 다 한 내용이고요. 예를 들기를 개수가 해월달에 태어났다. 개수가 해월달에 태어났죠. 그러면 이게 이른바 녹곡격, 즉 월지 겁재격이 되는 거죠. 월겁격이 되는 거죠. 월겁격이 되면은 성격시키려면은 재나 관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재와 관 이렇게 보면 무조건 성격이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 재나 관을 보면요. 이렇게 녹겁격이 되면은 이 나의 힘이 이 비겁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얘들을 통제 관리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얘들을 통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으로 통제를 한다. 그러면은 정관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정관이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재성도 역시 얘들을 통제 관리한다면 재성은 극받는 입장인데 얘들을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얘들은 걸록이나 월급은 나의 세력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얘들의 기운을 설계해가지고 식상으로 설계해서 이 식상에 생제해주면 이 기운들이 좋잖아요. 일간의 나의 기운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식상으로 설계해서 재성을 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성격되는 요소로 되는 것이죠. 노법법이요. 양인격의 경우는 이제 관과 살로 얘들을 통제 관리를 하죠. 양인격의 경우는 이 관으로 통제하는 경우보다 이 편관으로 살로 통제하는 게 더 규격이죠. 또 그 녹급격인 경우 이 관이나 재를 봐야 성격이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재를 봤을 때는 식상으로부터 왜 일간의 힘이 막강하니까 또 정관으로 통제하려면은 얘들이 힘이 있으니까 정관도 재성이나 인성으로 보좌를 받은 정관이 힘이 있는 정관이어야만 이 비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 녹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녹겁격에서도 칠살이 와도 됩니다. 그러나요, 칠살이 오면은 이때 식신이나 상관으로 통제받은 이 칠살이 돼야 돼요. 통제를 받으면 얘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정관과 유사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노곡격에 칠살을 왔는데 식신으로 제사를 받은 칠살이다. 그러면 역시 성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노곡격에서 재성 하나만 딱 떴다. 그러면 이 자체는 파격이에요. 파격. 이렇게 재성이 보려면 일간도 이제 뭐 일간에 이제 녹법이게 힘이 있죠. 이런 경우는 식상으로서 을이라든지 뭐 이런 여기서 을이나 갑으로서 생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성격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녹법격이 재나 관을 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재 봐서 성격 아니라고 그랬죠.
일간의 힘을 막강하니까요. 그 힘을 식상으로 설계해서 죄를, 이게 식상이 있어줘야 돼요. 여기는 없으니까 파격이에요. 그래서 병이라는 재성이 토했는데 이 재성은 월의 겁재를 만났다. 이 재성은 월의 겁재를 만나가지고 겁재로부터 그 재성이 분탈당해서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재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이에요, 이게 파격. 예. 그러나 묘미가 이게 말리을 이자가 and와 밭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묘미가 와서 해악을 했다. 해묘미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가 변해서 목으로 됐다. 이 해수가 해묘미 목국으로 바뀌어가지고 수가 목으로 됐어요. 그래서 목 생활을 해주는 거죠. 아까 재성은 이 노법격에서 재만 보는 게 아니라 식상이 있어야 식상으로 생재해줘야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해묘미가 돼서 목 생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죠. 설하고 선생처럼 이게 해묘미 하면은 얘는 동원다. 동원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줄 수 있다. 또는 심희천 선생처럼 얘들은 목으로 있는데 천간이 빼가는 거다. 기운을. 이렇게 하든. 별 차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래서 이 겁재가 이게 전환을 해서 겁재가 얘 이제 이 묘하고 미가 없을 때는 바로 극을 했는데 얘들이 있으니까 겁재가 일로 바로 직접 가기보다 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식상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전체가 묘미라는 상신에 전적으로 의뢰해가지고 격이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고 미는 상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지지의 상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지의. 네, 요 경우인데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면 예, 이 경우를 그리고요 개수가 투해서 설기를 한다. 상관이죠. 이 경금이 신월에 나와서 개수가 투한 경우 이거를 격을 잡아보라고 그러면요. 예, 여기에 지장간에 중기가 임수가 있어요. 무임경이기 때문에요. 같은 수오행인 임수를 대변하는 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격으로 인정해주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평진전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적천수의 논리입니다. 이거를 보고 상관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평진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적천수의 논리라니까요. 이걸 보면은 이거 상관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상관격이 아닙니다. 이건 상관격이 아니면 뭐죠? 같은 오행이니까 이건 걸록격인 거예요. 걸록격. 가을에 경금이니까요. 가을에 금이니까 그걸 금수상함이라고 지난 지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금수상함. 금수상함이 성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다 이제 걸록격이니까요. 금수상함이나 목화통명이나 이제 뭐 이게 다 걸록격이에요. 걸록격 내지는 녹곡격이죠. 걔네들은 이것도 역시 녹급이니까 원칙적으로 재나 관이 오는 게 좋죠. 관도 재성이나 인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관이어야 돼요. 그래야 얘들 힘 있는 애들을 미처 날뛰지 못하도록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거나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정관이어야만 이 비거 얘들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재성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힘이 있으니까 재성만 떡하니 있다고 그래서 성격되는 것이 아니라 식상으로 이 전환시켜줘야 돼요. 직접 그거지 않고 이쪽으로 흘러서 올 수 있게.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어, 금수 상함이 되면은 좋은 점이 뭐느냐. 보통 일반의 걸록격은 재나 관이나 물론 칠살이 있어도 식신이나 상관으로 통제가 되면은 정관과 비슷한 작용력 때문에 역시 성격이 돼요. 아무튼 원칙적으로 관과 재로서
제가 용신이 될 수가 있는데 노법격에서는 금수 상황과 목화 통명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식신이나 상관을 봐도 역시 성격이더라. 성격되는 요소가 이게 더 하나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점이죠. 그리고요, 이 금수 상황이 되면은 관사를 이미 즐겨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관사를 보면은 즐거워한다는 논리가 거기에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경우 보면은 아까 이제 식상을 봐도 성격이라고 그랬죠. 금수상함이나 목화통명은 왜 금수상함과 목화통명이 좋은 사주에 해당합니까?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양의 원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죠. 자연의 원리이자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그 석영 말씀 드려가면서 뭐 윤화, 염상, 곡직, 종역 등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상함인데 수를 봤어요. 이렇게 상관, 식상 중에 상관을 봤어요. 그럼 성격 아닙니까? 합격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개수를 만나가지고 기운을 설계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것 같죠. 예. 그러나 이 개수는 불통원령, 원령에 통근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근하지 못했으니까 격으로도 안 잡는다. 안 잡아요, 안 잡아. 자, 이게 자평진전에서는 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상관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생지 모두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신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신사에 다 마찬가지예요. 인인데 정화가 인월인데 정화가 투관됐다. 그럼 그거 격 아닙니다. 뭐 해수인데 을목이 투관됐다. 그거 격 아니에요. 자평진전에서. 그걸 격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건 자평진전 논리가 아니라 적천수 논리예요. 그 말씀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여기에 통근이 원래 통근이 안 돼 있어요. 뿌리가 없어요. 얘가 힘마리가 없어요. 힘이 있어도 적천수 식간론에 보면은 개수는 경신금을 논하지 불러놓는다고 그랬어요. 얘는 어차피 설계하는 힘이 미약하네요.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 심희춘 선생은 한 번 이야기를 하면 그 뒤로부터는 다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나 그거는 전제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론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개수가 근이 없으니까 설계가 안 돼요.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체로 파격인 거예요, 파격. 그래서요, 금기운이, 아니요, 금기운이 그렇게 신령스럽지 못하다. 금기운이, 이게 수를 생애고 뿜어내야 되는데, 영어목에 뿜어내야 되는데, 얘가 인출해가는 힘이 없으니까, 이, 이 금이, 금수상함이, 금기운이, 신령스럽지, 영어모지 못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합격이에요. 그런데 자진과 회복이 되면은 이렇게 회복이 됐죠. 신자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이 변해서 분류됐다. 이 금이 변해서 겁재가 이렇게 신자진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 겁재가 신금이 여기서 이제 비견이죠. 비견이 이렇게 바뀐 거죠. 수로. 여기에는 이제 음양을 다 포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음양 중에서 개수가 투관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신자진을 대표를 누가 하느냐? 이 개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관격이 된 거죠. 아주 유력하게. 그러면 이게 금수 상함이 수를 분출해내는 힘이 아주 좋다는 얘기죠. 아주 영험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봐요. 금수 상황격이 성격이 됐다는 거죠. 얘네들 둘 때문에. 이걸 봐요. 여기서도 금수 상함이라고 그랬죠. 이게 상관격이라고 안 했어요. 여기 개수에서. 통분이 안 됐기 때문에. 자평진전 원문에도 이걸 상관격이라고 보지 않고 금수상함, 즉 걸록격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걸록격. 걸록격이 자진으로 인해서 격이 이루어졌다. 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진이라는 상신의 의지에서 격이 성격된 것이다. 얘네들 때문에 성격이 됐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지에 있어서 상신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문장을 읽으면요.
야, 심 선생 정말 글도 잘 쓰고 논리가 아주 탁월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만 감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긍이 가시죠? 예컨대 이런 종류는 모두 이 상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천간의 상신, 지지의 상신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한 건데요. 아까 이게 다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지지의 상신 할 때 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 이제 설하고 선생의 그 자평진제 평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지지에서 구응이 일어난 거다. 구응이 일어난 거죠. 구응이. 예, 예. 구응의 신이 결국은 상신이죠. 지난 성중육패, 패중유성 할 때요. 성이 패로 되는 것은 기신을 찾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신을 걷어내는 것이 상신이다. 그게 바로 구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기 삼합이나 육합은 효용이 그 공덕이 똑같대요. 그래서 여기 개수가 해월에 태어난 경우 묘미를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묘미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목을 봤어요. 이렇게 인목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의 한 목으로 목이 되니까 목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원문에는 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 취지로 보면은 화를 전제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요 챕터에서 평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묘미가 없는 거니까 없고 인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뭐 이게 해수가 이 겁재가 수가 아니라 목으로 변해서 인해 합해서 여기 통해서 간다는 거죠. 통해서. 그래서 인해 합으로 해가지고 얘도 어, 목으로 변해서 이 목생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인목도 상신이다.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의 주장이죠. 근데 어때요? 심 선생은 삼합의 경우만 언급했지 이 육합의 경우는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소생은 이 자평진전을 논할 때는 철저하게 심희천 선생의 논리를 수미일관되게 폭포수가 위에서 밑으로 쫙 일관성이 있게 떨어지듯이 심 선생의 의견 논리에 충실해야만 자평진전 이 격곡을 통해서 사주를 통변하는 실력이 늡니다. 그래야 고수가 돼요. 이렇게 자꾸 손학구 선생이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자꾸 이게 잡된 게 이게 이물질이 들어온 격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자평을 다 하시고 적천수를 공부하실 때 이런 거는 나중에 권도라고 그랬죠. 참작하는 수준에서 고려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거 이외에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상신 뭐 이런. 그리고요. 예, 경금이 5월이면 관격,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지지에서 이렇게 충을 만났어요. 그럼 월령이 충을 맞으면은 월령 이외에 다른 데서 충 맞은 것들은 궁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머무르는데 월령이 형이나 충을 받으면 궁성의 영향 플러스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격국 그 자체가 합격이 된다는 사실. 칠살격이라고 해도 상관격이라고 해도 월령이 형충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칠살격도 얼마든지 관리 통제하면 내가 귀한 권력이라는 어, 권력성을 권력이라는 별 빼어난 그 별을 잘 내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승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월령 자체가 아무리 칠살월이라고 그래도 형충을 맞아보면 바로 합격입니다. 그래서 일권의 맨 마지막 절인가요? 월령 형충의 문제점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죠. 형충은 형충 파해가 있는데 파나 해는 언급하지 않고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물론 뭐 맹파에서는 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이 자평진전에서는 파나 해는 그냥 중요시하지 않고 형과 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령이 형충이 받으면은 그 격 자체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형충 맞은 것을 삼합이나 육합으로서 이거를 해구를 해야 돼요. 이것을 형충을 풀어서 구해야 돼요. 구원을 해야 돼요.
축이 와서 자축합을 하든 육합이죠. 신이 와서 신자진을 하든 아니면 진이 와서 자진 삼합 논리에 의해서 해구 충을 해소시켜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는 축토나 신금이 지지의 상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평전쟁 원문에서는 이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1권에서 한번 얘기를 해놓고 높아시면서 2권에 정관격 설명할 때 원령 형충의 문제를 다룹니다. 다루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얘기 안 할게 하고 이제 정관격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 다 빠진 거죠.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1권을 읽지 않고서 이게 자평균전 2권이 격을 어떻게 찾느냐와 어, 각각의 격이 찾아진 격이 느 경우에 성격이 되고 파격이 되느냐 그 내용이 모두 자평균전 2권에 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분이 그래도 자평균전 2권은 한 번 정도 신경 쓰죠. 그것도 원문을 본 게 아니라 이런 문장 정도는 기억하고 있죠. 팔자용신 정구원령이라 그 8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니까 1권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 이게 상신이 된다는 논리를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예, 상신이 왜 중요하냐. 예, 이거 얘기했죠. 나의 용신을 보좌하는 것이 상신이고, 이사주 전체의 격을 한 글자에 의지해서 격을 성격시키는 것이 상신이다. 그리고 원령인 용신이 극을 당하는 것보다 상신이 극을 당하면은 곧바로 합격이다. 그래서 일간이 극당하는 것보다 용신이 극당하면 원령이 극당하면 더 안 좋고 원령이 극당한 것보다 상신이 극당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 좋다. 상신이 극받아서 제 기능을 못하면 곧바로 막바로 합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또 심 선생이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상신이 파괴되지 않으면 기한 격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죠. 상신이 제대로 온전하면은 성격이 된 거예요. 성격이. 그 상신의 알고리즘이 사주를 일간에게 유리하게 용신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그 성패, 유정, 무정 논리에 맞게 설정된 것이 상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적천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중화를 기반으로 한 억부용신이나 병약용신이나 뭐 통관용신이나 등등 그 용신에 해당하는 것이 적천수의 용신에 해당하는 것이 자평진전에서는 그것이 바로 상신입니다. 그래서요, 이 상신이 파괴되지 않으면은 기한 격이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근데 이 상신이 상처를 받았다,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곧바로 바로 즉시 그 격이 깨졌다. 이거를 이제 더 설명해 준 거죠. 아주. 아까 일간이 극받은 거보다 용신이 극받은 게 안 좋고 용신이 극받은 거보다 상신이 깨진 게 안 좋다. 그 얘기를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예컨대 갑이 6월달에 해놓으면 정관격이죠. 그러면 이 용신이 이 정관이에요. 정관을 기준으로 희귀 판단을 하니까 이게 상신이 왔네요. 아니 상관이 왔어요. 상관 경관을 하니까 이거는 기신이죠. 격이 깨졌어요. 파격이에요, 파격. 그런데 정화가 투했다. 정화가 투했어요. 예, 여기 정화가 투하면 상관 경관 파격이죠. 그리고 또 개수라는 인성이 투했다. 그러면은 인성이 이 정화를 극하죠. 야, 우리 정관 형님 건드리지 마, 이 자식아. 하고 이렇게 극을 해요. 통제를 해요. 그러면 얘가 룰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 룰을 잘 따르는, 순응하는 기존의 상식이나 규범이나 법이나 이런 걸 잘 지키는 녀석으로 변화되는 거죠, 얘가. 그러면서 상관이니까 말도 잘하고 표현을, 즉 상관의 폐해를 이 개수가 통제해가지고 관리해서 폐해는 없애고 좋은 측면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이거 다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격시키는 글자가 이 개수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개수가 이 상관을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관리한다,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한다. 상관에 싸가지 없는 그것을 쏙 빼버려서
룰을 깨트리는 인자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룰이나 규범, 상식, 법, 회사, 조직, 뭐 그거를 잘 테이크하는, 받아들이는, 순응하는 놈으로 요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상신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호관한다, 관을 지킨다. 얘가 이제 더 이상 그거지 않아요. 그래서 관을 지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구웅이 됐죠. 정관격에서 기신 때문에 파격이 됐어요. 파격이 됐는데 기신을 다시 상신 때문에 성격이 됐죠. 그래서 구웅이라고 그러죠. 이게 폐중 유성이 된 거죠. 그랬는데 또 무토가 왔다. 요 청강 글자, 요런 상황에서 무토까지 오면 요것도 역시 사주 경우의 수에 없어요. 그래서 소생에 이걸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게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요거를 좀 청간으로 글자화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걸 찾아내는데 이게 무까지 와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요, 이게 그러면 정유월이 되면은, 예, 이게 이제, 임이 오면은, 임진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는 이게 병년이나 신년 기준으로 해야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래야 기유월이 나와요. 병년이나 신년이어야 병신 합수니까요. 임진, 5월 달에서는 가보가 되고요. 신월 달에서는 이 병신이 되고요. 병신 다음에가 정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병신년이 와요. 그래서 이게 무년이 이걸 안 찾아져서 이걸 운에서 왔다고 이제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으니까요. 무가 와가지고 이 상신을 합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작용을 못하게. 그러면 상관이 다시 룰 브레이커에서 이렇게 잘 얘 때문에 수능에서 룰 테이커가 됐거든요. 잘 따르다가 이게 무운이 딱 오면은 얘가 다시 돌변해가지고 룰을 깨트리는, 파괴하는 룰 브레이커로 되는 거죠. 그럼 파격이 되는 거죠. 얘로 인해서 상신이 이제 깨진 거죠, 이게. 그럼 무조건 파격이에요. 이런 대운이 왔다. 그럼 무조건 파격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는 이 순서가, 위치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두 다 따져서 하려면은요, 얘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이제 차후에 또 다른 챕터에서 그걸 언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 와가지고 무게 합을 함으로써 이 정화가 극하지 못하도록 그걸 못 오는 거예요. 정화를 극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곡화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못 온다는 거지. 얘가 작용력을 합반돼 가지고요. 합으로 제어돼서 통제돼서 통제를 당해서 그래서요. 해수의 상관이 요게 이제 상신이 손상됐다 이게 깨졌다는 거죠. 개수 상관이 이렇게 깨지면 합이나 극받아서 활동을 못하면 아까 뭐라 했죠? 곧바로 패격이다. 즉시 패격이다. 여기서 설립자가 곧 즉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격이 곧바로 합격이다. 그래서 상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거 이제 다 이제 상신이 급받으면 곧바로 합격이라고 그랬죠. 또 이제 예를 들어놓은 거 보면요. 이 정화가 6월에 태어나면 제격이죠. 제격인데 개수가 투했어요. 개하고. 그러면은 재생살이 됐죠. 제격이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기토가 다시 투관됐다. 기토가 투관되면은 요게 이 식신으로 제사를 하죠. 그래서 역시 이 구웅의 신이 되는 거죠. 따져 보니까 요런 사주는 있을 수가 있어요. 기인년에 개유월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좋게 하려면은 요거를 이게 순서에 연서부터 순서니까 기토를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게 간목이 왔을 때를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기토가 와서 제사를 하죠. 식신으로 제사를. 이게 성격이 되죠. 성격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제격이죠. 제격. 제격은 생제를 받으면 좋다고 그랬죠. 제격의 성격이 되려면은 제격이 식상으로 생조를 받든지 관성으로서 자기가 보호되든지
또 요런 거는 식상으로 생계를 받거나 재성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이게 제 관의 세력이 세니까 내가 나의 힘도 어느 정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내가 약하다. 그러면 인성의 생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성을 보면 제극인을 해요. 그러니까 제극인이 않도록 재성과 인성이 연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장애가 안 되게끔 해야 성격이 되죠. 이게 이제 제격의 성격 요인이고요. 합격 요인은 제격이 약한데 비겁이 와서 극을 받으면 박살 나죠. 합격. 또 칠사를 생해도 합격. 그 제격인데 정관을 상했다고 그래도 상관 보면은 어,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합격이 될 수가 있다. 반드시 이 상관이 여기 재성을 통해서 정관으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고 직접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합격 요소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각 글자의 위치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보면요. 이게 식신으로 제격에서 제사를 하는 거죠. 제가 평관을 봐서 살을 봐서 합격이 됐어요. 식신으로 제사를 해서 제격이 생제를 하죠. 그죠? 토생금을 하죠. 식신 생제를 하죠. 그래서 성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웅이 된 거죠. 기토가. 뭐에 의해서? 이 기토라는 상신에 의해서. 이 전체의 성격은 요 기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갑이 투관돼가지고 이렇게 기와 갑을 합을 한다. 갑기 합을 한다. 이 상신을 합반시킨다. 합반시켜가지고 개수를 극하지 못하게 얘가 이제 이 기토가 작용력을 상실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폐격, 다시 성격, 이게 폐중유성이 됐죠. 얘 때문에 얘가 작용력 상실 못해서 성중유폐가 된 거죠. 이 경우가 상신이 토라는 상신이 상했다, 스크래치 받았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깨졌다. 합으로 묶이든 극받든. 이거는 이제 첨가합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간 이해에 이런 게 첨가합은 일간이 합하지 않고 나머지 연, 월, 시가 합을 하면은 이건 한신의 합이라고 그래서 어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 기반 합반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상신이 망가지고 깨지면은 이제 곧바로 여기 즉시 합격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갑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되면은 유정했던 것이, 즉 성격이 됐던 것이 변한다. 뭘로? 무정하게 바뀐다. 파격으로 바뀐다. 성격이 됐던 것이 파격으로 바뀐다. 또요. 어, 이렇게 유정했던 것이, 성격이 됐던 것이 이 녀석 때문에 어, 상신을 파괴시켜서 파격으로 바뀌었다. 무정하게 바뀌었다. 또요. 이쪽은 유용했던 것이 무용한 격으로 변해버렸다. 이루어졌다. 유용한 격이, 제 성격이 유용해서 성격이 됐던 것이 쓸모없는 제격으로 무용의 격으로 바꾸어버렸다. 이루어졌다. 뭐 때문에? 상신이 깨져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상신이. 그래서 상신이 깨진 게 일간이 극받는 거보다 원령이 용신이 극받는 게 안 좋고 용신이 극받는 경우보다 상신이 극받아서 깨지면 가장 안 좋은 거죠. 곧바로 합격에 해당하는 거죠. 안 좋은 사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신은 희귀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언제나. 그리고 상신은 이게 용신 입장에서 상신은 자기를 유용하게 되는 돕는 신이기 때문에 상신은 늘 희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용신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상신은 이 사주 전체의 격을 한 글자에 의지해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상신이니까요. 이 사주 전체의 성격,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한 글자, 그것이 바로 상신이에요. 상신이 있으면 성격이 되는 거고, 상신이 깨지면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을 소승이 지난 이 격곡의 성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조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게 군데군데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정 무정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수능용 역용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 신 선생이 이걸 중요성을 더 주지시키기 위해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챕터 하나를 별도로 빼가지고 이런 친절을 베푼 거죠. 아주 문장도 좋고요. 그 논리가 아주 그냥 깨끗해요. 논리 청연하고. 공부하기 아주 편하죠. 공부하기. 이거를 다른 책, 이 원문을 보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다른 시중 서적이나 이런 데서 이런 논리를 깨우치기에는 저는 솔직히 이 원문, 이 사주 공부 7, 8년 동안 원문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7, 8년 공부해도 다 제자리 걸이네요. 이걸 보기 시작해서 안 풀리는 문제 덩어리가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아주 엑설런트한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문장이고요. 논리도 아주 탁월하죠. 자평진전 서문 할 때도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보면은 기존에 그냥 적당히 알다가 이 자평진전을 보면은 와 정말 탁월하다, 엑설런트하다 그런 걸 새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잡기월이라고 그러죠. 진술충미월. 그래서 지장간이 세 개나 되는데, 그런 경우 용신을 뭘로 잡아야 되는가? 그 문제가 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보다 더 논리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친절도 아울러 베풀었어요. 참, 심시서 선생 아주 친절해요. 옛날에는 이런 게 굉장히 비기거든요.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문답하듯이 알아먹는 사람만 알아먹게 다 아무, 뭐, 그렇게 적천수 같은 경우는 지집으면 다 띠로 돼 있고, 뭐, 닭은 또 봉황이라고 이렇게 다 그냥 애둘러서 그렇게 이게 비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 선생은 진짜 거품이니 이런 거 쏙 빼고 알 것만 아주 친절하게 제목도 그냥 볼수록 참 훌륭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